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가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후 2시부터 지금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부재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법원의 법관들이 목소리를 겸허히 청하여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법원장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은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대법 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독일에도 법 왜곡죄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법원이 라는 민주당의 얘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니다. 전혀 다른 법이고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장 회의도 열리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독일과 우리는 법 체계가 다릅니다. 독일은요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최상위 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 법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상황들에 대한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법 왜곡죄 결국 이 내용은요 지금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여기도 가져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석연 지금 대통합위원장도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요 판사나 검사나 또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결국은 판사, 검사들에 대한 저는 보복법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아니 세상에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결국 형사 1부에서 한 잘못을 형사 2부 판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가 기존 판례와는 달리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사자가 이거 법 왜곡죄네?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 기존 어떤 판례와 기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은 바뀌고 법 내용도 바뀌는데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고발 고소로 인해서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오죽했으면 지금 이 법 상정할 때 지금 여당에서 법을 좀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법을 아니 지금 법 통과 직전에 또다시 법 조문을 바꾼다고요? 그리고 이 법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자의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게 의도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아니 의도적이라는 걸 누가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명료해야 됩니다. 명료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패소한 사람이 저 판사가 내 법 왜곡했네? 이 고발하게 되면 판사들이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죠? 박지원 최고님, 이런 우려 때문인지 민주당이 막판에 법사위 원안 수정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당 내부에서 좀 우려가 나오나 봅니다. 각계에서 이제 의견들을 표출해 주시는 것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률가들이 많기 때문에 법조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뭐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그동안에 보여온 행태가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적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법 왜곡죄가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그렇다고 하면 규정이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직권을 남용을 해서 악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경우에 의도적으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특별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다른 해외 입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불가능한 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여러 우려들은 조금 더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좁게 규정한다든지 이런 예. 식으로 수정을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의도적인 잘못된 법령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구만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도 실제로는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판례를 법원에서 많은 판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선례가 쌓이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조만간 이게 예. 판례가 생기면서 점점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니까 이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수정안이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이 뭐냐면 원래는 행정이나 민사나 형사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전부 다 법 왜곡죄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제 수정 과정에서 이걸 형사 재판으로만 한정했거든요. 그것이 문제라는 주장이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개헌 사항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은 온갖 압력을 다 받을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행정이나 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압력받게 되면 이 직무 수행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는다 그래서 헌법에다가 이 파면, 그러니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냐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금고 이상의 성의 선고를 끌어내기 위해서 법 왜곡죄를 만든 거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실제 직권남용죄로도 충분히 의율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데는 직권남용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이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자업자득을 이란 주장을 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자업자득인 거죠. 그럼 원래 권력자에 대해서는 재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의 개혁이 아니고 이건 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 왜곡죄는 이건 진짜 나치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너무 추상적인 구성 요건을 한 입법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